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좀 편하게, 내가 없는 세계에 있더라도 잘 살 수 있는지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얘기하면 다들 걱정스럽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이 요새 아이들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하고 우리 아이들 왜 돈 모으기가 힘든지 우리보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보다 그런 부분 좀 현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플랜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은 이 칼리지 다 보내려고 하시죠, 애들. 우리 애가 칼리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난 지금부터 계획하란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하고 싶고 가고자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애들 칼리지 보내려고 하는 이유들이 애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윤택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윤택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칼리지 튜이션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부터 2025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적게 내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은 이제 퍼블릭 인스테이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갈 경우에는 에버러지가 11,011불이 든다고 해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가 워싱턴이나 보스턴으로 학교를 간다. 퍼블릭.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유시 계열 간다라고 하면 24,513불이 들다고 하고요. 네, 프라이빗 스쿨을 갈 경우에는 43,505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풀 투이션을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시 계열 학교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36,000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더라도 이제 워싱턴에 있는 애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를 왔다. 그러면은 한 6만 5천 불 정도 1년에 튜이션이 들고요. 가깝게 있는 UCLA에서 가깝게 있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엔 풀 튜이션이 9만 7천 불 정도입니다. 그랜트 받고 그래도 5만 불이 다 넘더라고요. 근데 9만 7천 불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 중에 9만 7천 불 연봉 못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가장 1년치 연봉을 애들 튜이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보통 또 인문계 나온 애들은 그레듀에이션 스쿨 가잖아요, 대학원. 보통 거기도 가면 한 20만 불, 그리고 의대 가는 애들이 한 4, 50만 불 또 빚지고 나와요. 학자금 투이션 이렇게 내고 나면 부모님 은퇴 준비를 못 하거나 부모가 허리가 휘거나 애가 허리가 휘고요. 대학원까지 가면 아예 차이를 시작할 때 빚을 잔뜩 지고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었지만 그렇게 내가 방탕하게 살지 않는 이상 빚지고 나오신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상상하기 어려운 빚을 몇십만 불 쥐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저희 내돈내산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913년부터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3.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적으로 얼만큼 올랐는가? 인플레이션이 대비 인플레이션이 한 12% 올랐다라고 합니다. 4년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가 9.24가 올랐고요. 여기 쭈루룩 보시면 요 빨간 라인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스테이트, 퍼블릭, 노란 게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이게 프라이빗인데요. 점점 많이 오르죠. 프라이빗이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합니다. 2만 불에서 막 거의 5만 불을 치는. 그래서 1962년부터 747%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1900, 이 80년대부터는 뭐 그냥 52%까지도 막 오르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애들이 비싼 튜이션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만큼 또 연봉은 올랐느냐, 사회초년병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잡잡기가 쉬우냐 하면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 누구의 힘든 면보다도 저희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힘들듯이 저희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대학 나오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허리띠 졸라 매면서 튜이션하고 내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아이들 대학 학자금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암울했는데요. 이게 요 그래프가 1980년부터 메디안 인컴의 학자금 증가입니다. 198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40년 전인가요? 40년 전이에요. 저희가 물가 상승률 대비 이제 저희 그 복리 이자율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을 때 20년이 지나면 배가 됩니다. 40년이 지나면 배의 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0년 전에 10만 불이었으면 20년 전에는 20만 불이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40만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배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 인컴은 어떠냐? 중산층 인컴이 80년에 1980년에 5만 3천 불이었대요. 현재는 어떠냐? 6만 8천 불. 그러니까 1만 5천 불밖에 늘질 않은 거예요. 5만 3천 불에 인플레이션 대비 2배 건너뛰었으면 이 돈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20만 불은 돼 있어야 되는데 중산층 인컴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이션은 어떻게 올랐느냐? 가파르게 올렸죠. 막 1963년부터 거의 800배 가까이 뛰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저희 인컴에 비해서 투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점점 이 갭이 넓다가 따라 이렇게 점점 잘라지지 않습니까? 거의 중산층 메디안 인컴에 그 근접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항상 살던 만큼 그냥 세상 임금이 오르는 만큼 받고 살았는데 학자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 여유가 없어진 것이 모든 중산층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1980년부터 2020까지 인플레이션이 228배가 잘해야 되는데 학자금 몇 배입니까? 1284%, 1184%? 거의 6배. 인플레이션 대비 6배 오르고 있는 게 지금 칼리지 튜이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그 학자금 걱정하시느라고 저축 걱정 못 하고 그러고 사시는 게 맞는 현실이고요. 애 학자금 준비할 시간이 꼭 나의 은퇴를 좀 준비할 시간과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애들 학자금 내다 보면 내 은퇴를 하지 못하고 은퇴 자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됩니다. 또 애들한테 부담을 주고 론을 받아 쓰자고 하니 애들이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론을 몇십만 불씩 쥐고 그렇게 나오는 게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저희 애들이 다 영어도 잘하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의 문화에도 다 알고, 뭐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 대부분 1세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그냥 내가 저 정도만 영어 잘하고, 저 정도만 미국 사회를 잘 알았으면 난 이렇게 안 산다. 막 할 게 너무 많다. 이러실 분들이 많은데, 저희 애들을 보고 저희가 느끼는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시대는 그래도 인간들하고 주로 경쟁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애들은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기회들은 기성세대가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자수성가하신 분 중 꽤 있었죠. 어디 시골 깡촌에서 누구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뭐 이런 경우 많으셨잖아요. 회장이 되고 막 이런 얘기 입전적인 얘기 많지 않습니까? 80, 90 되시는 분들. 저희 세대는 어떤가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저희 세대에 아마 비슷하게 좀 갭이 좀 있지만 성공한 사람이 아마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자코비치 같은 그 IT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세대 사람들 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저희 애들 시대는 어떨까요? 그렇게 자수성가가 쉬울까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AI를 능가하는
뭔가를 탁월하게 개발을 해야 자수성가가 쉬운 시기가 될 텐데 과연 그리 우리 애들 그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아이들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요새 캘리포니아 집값 되게 비싸죠. 저희는 그래도 집 하나씩 지고 사는 경우들 많잖아요, 하나씩. 근데 우리 애들 집 살 수 있을까요? 지금 100만 불이 넘는데 웬만한 집이 캘리포니아에선 100만 불에 10%만 다운해도 10만 불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90만 불 론하면 걔네들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참 돈 모으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1980 년부터 컬리지 코스트는 169%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 22 살부터 27 살까지 아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잖아요. 얼마냐? 1980 년도 19%. 그러니까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얘기한 거면 19%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갭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애들이 이 간극을 빚으로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지금 사회 초년병들 보면 그렇게 어릴 때에 비해서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원봉 많이 받고 스타트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애들이 잘하는 과목 있잖아요. 비즈니스 뭐 이컨 이런 비즈니스 하고 대학을 나오면 일단 4 년제 대학 뭐 캘리포니아 UC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롱 랭킹이 높지 않습니까? 전국 랭킹이. 높고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한 1년 정도는 짭 잡느라고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취업하면 보통 연봉 7-8만 불 그렇게 받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게 많은 게 아니죠. 연봉 7-8만 불이면 걔네들이 싱글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떼고 한 5천 불 갖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로 혼자 방세 내고 차 사고 얘들도 통신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모로서 미리 아니까 '뭐라도 좀 미리 준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대에 뭐 흙수저, 은수저, 뭐 금수저 얘기하지만 정말 물고 태어난 숟가락의 색깔이 내가 죽을 때 물고 가야 될 숟가락의 색깔과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숟가락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더 기회가 적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메디안 인컴들 지난번에 그 배출러 디그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데가 이제 보통 이 그 하이스쿨 졸업한 아이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근데 더 내려가요. 1980 년부터 2020 년까지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some 칼리지나 어떤 AA 디그리 같은 거 가진 애들도 더 내려가죠. 그렇다면 그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배출러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탁월하게 오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연봉이 어떻습니까? 22, 27에 에버리지가 5만 불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과연 경제적 독립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경제적 독립하고 돈 모을 수 있을까? 상당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택한 게 뭐냐? 캥거루다. 우리 엄마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사는 거를 되도록이면 추구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쪼끔은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 텍스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내돈내산에서 주로 다루었던 텍스 나우 레이럴 어드밴티지 얘기를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텍스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텍스 레이트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예.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걷어서 이 복지도 하고 무슨 나라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근데 애들을 적게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 돈은 똑같고 쪽수는 적어져. 그럼 한 사람 앞에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애국하려고 애 3명 낳았는데 저희 친오빠는 애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넷 식구 어른 넷에 애는 셋 밖에 안 돼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1960 년대는 그 5 명이 세금을 내서 1 명의 분에게 노인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990 년대는 3 명이 벌어서 1 명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거의 이퀄 아닙니까? 저희 대부분 둘 낳잖아요. 아니면 안 낳거나. 우리 아이들은 더 적게 낳겠죠? 그럼 그 아이들 이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한 3명 정도 부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텍스 레이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좀 상식적인 현실입니다. 구글링 같은 데 해 보시면 US 텍스 히스토리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지금이 제일 텍스 레이트이 낮은 시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있잖아요. 그때는 1945년 이후로는 거의 인컴의 90%를 세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모든 게 파괴되고 정부가 나서서 복구를 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제일 세금 넷이 낮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 베이비 부모가 있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세대가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게 받쳐주기 때문에 세금 렛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 적어지고 저희는 오래 살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부양하려면 과연 몇 대 몇이 될까? 한 1대 3이 아닐까요? 한 명에서 세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텍스 나우, 텍스 레이러, 텍스 어드밴티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어떤 것이 좀 더 플래닝하기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세금이 올라갔을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할까라는 부분 따져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초대하신 분이나 주변에 이제 여기 같이 계시는 파이낸셜 프로페셔널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이들 이제 저축할 때 3 가지 정도로 서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스 IRA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529 플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로스 IRA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컴 부분도 있고. 보통 아이들을 생각해서 529 플랜과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를 많이 하세요. 이 로스 IRA와 529 플랜과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의 공통점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요 텍스 어드밴티지 있죠? 다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텍스 어드밴티지를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금이 향후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텍스 나우나 텍스 레이러보다는 어드밴티지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나중에 세금을 안 내니까 미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 수단을 지금 텍스 어드밴티지 있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로스 IRA는 뭐 7천 불이나 8천 불, 애들은 50도 안 되니까 뻔한 거고요. 인컴 제한이 있고 그리고 59.5세 이전에는 절대로 돈을 못 빼쓰는 좀 이유가 그게 또 룰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집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학자금이라도 내고 하려면 이 룰에 걸려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은퇴 자금으로나 사용할 수 있지 중간에 플렉시블하게 뭘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플랜이에요. 자, 529 플랜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학자금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으로만 쓰게 돼 있고 학자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는 비용이 듭니다. 로스 IRA나 529 플랜보다 인슈런스 코스트가 드는 반면에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코스트 되게 싸고요. 그리고 이자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돈을 언제 찾아 쓰든지 별로 제약이 없다. 그리고 다양한 플랜, 그러니까 학자금으로도 쓰고 중간에 목돈 찾는 거로도 쓰고 그다음에 은퇴 자금으로도 쓰고 그런 다양한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 워킹을 하는지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전에 이제 529 플랜 궁금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529 플랜을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셨다가 안 하시는 이유는 529 플랜 있으면 박사 같은 거 받을 때 그거 먼저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애가 학교 갈 때 내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인컴이 좀 안 좋아서
박사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정부 좀 쓸 수 있는데 529 플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먼저 쓰라고 한 게 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529 플랜이 '내가 인컴이 확실하다. 하이 인커머너다 뭐 닥터 엔지니어다.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잘 벌고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지 않은 이상은 좀 쉽게 선택하지 않는 플랜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우리 아기가 1살 때 529 플랜으로 250 불씩 1 년이면 3,000 불입니다. 넣어 줬을 때 어떻게 학자금으로 워킹하냐가 이게 나옵니다. 요거는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많은 요런 칼큘레이터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3,000 불씩 애가 대학 갈 때까지 17, 18 때까지 돈을 모으면 그 돈이 89,717불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얼마냐? 학자금이 22만 9,684 불이래요. 그러면 얼마의 갭이 있습니까? 13만 9,967 불을 더 내라. 여기서의 솔루션은 뭐냐? 250불 가지고 학자금 못 낸다. 390 불을 더 해라. 그럼 여기 얼마예요? 390불 더하면 600 불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축을 해 줘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529 플랜이 이 돈을 쓰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529 플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이 인컴 어너기 때문에 박사 혜택 같은 거 못 받으시죠. 그럼 풀 튜이션 내셔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250불 정도는 택도 없고, 하나의 대학 보내려면 250 플러스 390 이면 얼마입니까? 640불 정도는 대학 갈 때까지 저축을 해야 겨우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요 플랜은 할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되게 부자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18,000 불씩 5 년만 어 AI를 위해서 라이프 인슈런스 플랜으로 저축을 해 주신 거예요. 이 18,000 불이란 숫자는 기프트 텍스 리턴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텍스 프리로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2024년 기준 한정 리밋입니다. 그래서 18,000 불로 정했고요. 할아버지가 우리 애한테 한 10만 불 정도는 내가 물려주려고 했어. 그랬을 때 쪼끔 "일찍 내가 물려주고 가겠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이런 플랜들이 그래서 어떻게 워킹하냐면 5년 동안 18,000불 넣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한 4년 정도 튜이션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3만 불 정도 찾아 썼어요. 그래서 12만 불을 찾아 씁니다. 대학교 갈 때 18 부터 21 살까지 12만 불을 찾아 쓰고 계속 놔둬요. 원금 9만 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옆에 35, 36, 35 년쯤 지나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집 사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엄마가 보니까 "야, 시드머니를 엄마가 좀 줄 테니까 페이먼을 좀 적게 줄여 봐라." 해서 15만 불 정도 이제 페이먼을 내서 꺼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9만 불 넣고 15만 불, 9만 12만 불 찾았으니까 27만 불 찾아 쓴 거예요. 그래도 아기한테는 아직까지도 17만 3천 불이란 돈이 12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5 밖에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또 이렇게 찾아 쓰고 계속 놔둡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기가 70 세부터 20년 동안 90 세에 보통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은퇴 자금으로 찾아 씁니다. 그러면은 1 년에 9만 불. 9만 불이면 1 년에 9만 불이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한 꽤 되죠. 8천 불 정도 되는 돈이죠. 그 돈을 계속 텍스 어드밴티지로 세금 안 내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18,000 불씩 5년 동안 9만 불의 돈을 줬는데 우리 아기는 찾아 쓰는 돈이 이 투 포인 밀 2 밀리언 정도인 거예요. 2 밀리언 정도를 찾아 쓰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의 라이프 인슈런스 베니핏이 남아 있느냐. 1.5 밀리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면 2 밀리언, 1.5 밀리언, 3.5 밀리언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데 원금이 99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세금 영향 없고요. 중간에 내가 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 다운 페이먼이라든가 요렇게 찾아 쓰는 거에 대해서 결코 뭐 리밋이 없다. 그냥 돈 있으면 찾아 쓰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한 달에 1,500불씩 돈 넣고 할아버지가 저축해 줄 수 있는 분이 그 할아버지가 1,500불씩 한 달에 저축해 준다고 하면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먼저 줘야지. 그죠? 손자한테 나한테 주고 나누면 어쩔 수 없지만 손자한테 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플랜은 그냥 환상의 플랜이니까 한번 그치만 여기 계신 분들의 스테터스를 제가 모르니까 나는 없더라도 부모님이 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플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529 플랜 250 불씩 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겁니다. 250 불씩 그 3,000 불을 냅니다. 근데 얘는 계속 저축을 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30년 동안. 대학교 가면 자기가 저축을 하는 것까지 30년 동안 해 주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17, 18에 학자금을 빼서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논을 얻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 인컴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박스를 다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이 돼서 그 학자금이 많으면 학자금을 20만 불을 빼서 갚아줬거나 아니면 학자금이 없으면 20만 불 정도 빼서 집을 다운페이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9만 불 원금에 아까하고 똑같이 첫 번째 플랜하고 똑같이 9만 불 원금에 20만 불을 빼서 썼습니다. 그렇게 쭉 빼서 쓰다가 이 사람 또한 은퇴 자금을 시작을 한 거죠. 90살부터 똑같이 은퇴 자금을 9만 불 빼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할아버지가 5년 동안 한 플랜하고 뭐가 틀렸죠? 중간에 학자금으로 쓰진 않았지만 35살에는 이 친구는 아까 그 플랜은 15만 불 찾았었는데 이 친구는 20만 불 찾았었죠. 그리고 똑같이 9만 불이라는 은퇴 자금을 20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럼 비슷해요. 원금 9만 불이었는데 찾아 쓰는 돈은 2 밀리언 정도 그리고 데스 베네핏은 1.2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찾아 쓰는 돈은 아까 할아버지가 해준 그 같은 금액이지만 그 플랜이 좀 더 많았다. 어느 정도 많았느냐? 한 7만 불 정도 많았어요. 그 중간에 학자금 하느라고 7만 불 정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림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딱 30년만 애가 대학 가서 내지는 직장 해서 22술 되면 돈 자기가 내라고 해야죠. 그때부터 부모님 은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아이야 네가 10 년만 더 넣거라." 해서 유지만 해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 애들이 그 이미 나이가 뭐 한 살이 아니다. 나이가 있다. 그럼 10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부담 없는 숫자로 부모님들 250 불로 계속 계산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10 살부터 17 살까지 대학 갈 때를 보면 일곱 7 년밖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대학 갈 학자금 튜이션을 준비할 게 7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250 불, 원금 1 년에 3,000 불, 7 년, 원금이 21,000 불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학자금을 뺏어 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지는 않아요. 아까 할아버지 플랜처럼 할아버지가 돈 줘서 하는 플랜처럼 한 1,500불 넣는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쨌든 10살 때 시작해서 250 불을 770 세까지 돈을 넣습니다. 은퇴 전까지. 총 원금이 18만 불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돈을 많이 찾아 쓰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냥 돈을 맥시멈 찾습니다. 저희는 아까 9만 불씩 찾았죠, 첫 번째 플랜들은. 16만 4,268불 정도 찾았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에 한 12,000불 될 거예요. 찾아 쓰고 이게 90에 돌아가시면 원금 18만 불 들었는데 찾아 쓰는 돈은 3.2 밀리언 그리고 얼마 남습니까? 돌아가시면 한 35만 불 정도 남아요.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그거 갖고 장례 비용을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짐은 지지 않고 갈 수 있죠. 요 플랜은 10살 때 시작해서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학자금으로 하는 건 포기하고 중간에 목돈도 뺏어 쓸 수 있지만 은퇴에만 집중했을 때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는 이미 나이가 먹었다. 18 살이다. 그럼 18살 때부터 250 불씩 칩세까지 넣으면 원금이 15만 6천 이에요. 원금이 15만 6천 인데 좀 얼리 리타이어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6천 내고 한 20년 동안 어 1.6 밀리언 정도 찾아 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아이들 시작하니까 공통점이 뭐냐. 다 10 배는 넘더라. 15만 6천 불 내고 1.6 밀리언 찾아 쓰든지 아니면 18만 불 내고 3.2 밀리언 찾아 쓰든지 아니면 9만 불 내고 2 밀리언 찾아 쓰고 또 1.2 밀리언 남기든지 아니면 9만 불 내고 또 2 밀리언 찾아 쓰고 1.5 밀리언 남기든지 어쨌든 10배 이상은 남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9만 불 내고 3.5 밀리언 정도, 내가 200만 불 쓰고 150만 불 정도 남기면 도대체 몇 배 남는 거죠? 예. 복리 계산기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숫자 빠르신 어머님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플랜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새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아도 나 때 얘기하잖아요. "나 때는 어땠는데." "야 나 때는 엄마 때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엄마 할머니 용돈까지 줬다." 이게 나 때죠. 나 때 많이 하면 꼰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많이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대비 아이들이 스타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되게 적다. 임금이 역행하고 있다. 우리 때도 역행했는데 이 아이들은 또 역행할 것이다. 물가는 계속 높아가고 생활 비용은 비싸지니까 되게 돈 모으기 힘들어져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알고 있다면 좀 준비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거니까 부모님이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가 최소한 은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도 돈 못 모으고 은퇴할 수 있는데 은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엔 내가 지금 깨달은 이 하나, 작은 250 불, 더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겪었던 고생 겪지 않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싫든 좋든 돈 많으면 어느 정도 편안할 수는 있다. 저희가 겪었듯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